자, 마감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오늘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시장을 이길 만한 전략 없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권진 부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동안 이제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시장에 드러난 호악질은 다 뻔한 것이고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이슈가 있거나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부각된 이쪽을 먼저 볼까 합니다. 부장님, 골프 어떻게 뭐 치십니까? 뭐 이렇게 골프 인구 중에 한 명으로 속해요? 네, 그렇죠. 거기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의 어떤 전략 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봄철 성수기에 진입이 됐습니다. 날도 좋고 이제 이왕이면 툭 터진 어떤 뭐 잔디와 나무를 보면서 이제 공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 많이 이제 라운딩을 나가시죠. 2030 세대가 사실 이 시장을 키웠다라는 분석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더더욱이 그러한데요. 골프 산업 시장이 2023년도가 되면 2019년도보다 훨씬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뭐 그래프상으로를 통해서도 쉽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9조 원대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어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가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이 시작된 것 또한 골프 관련 업체들에게는 호재입니다. 왜냐? 골프 여행을 그냥 갑니까? 옷 사야죠. 뭐 용품 또 새로 뭐 구비를 해야죠. 이런 등등으로 쓴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이제 해외 여행으로 골프 여행을 갔을 때 한 141만 원 정도 2017년도에는 기준으로 이 정도를 지출을 했는데 지금 그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3년여 동안 해외여행을 못 갔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어떤 심리가 폭발하면서 더 많이 소비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며 오늘 관련주들이 튀어오릅니다. 골프 의류업체 가운데 크리스 FNC의 올해 매출액 전망을 보니까요. 뭐 물론 타사 이제 유명 브랜드 뭐 캘러웨이나 타이틀리스트, PXG와 뭐 맞먹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못지않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 왜냐? 파리게이츠, 팬텀 같은 뭐 주요 이제 골프 뭐 치러 나가는 즐기는 분들이 또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증권사 보고서 있고요. 또 하나 요즘 거리 측정기 또 하나씩 또 다 구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 VC 라는 이제 종목이 또 관련주로서 오늘 또 치솟고 있는 상황이 또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뭐 의류도 있고, 뭐 앞서 살펴봤었던 용품, 거리 측정기를 비롯한 용품도 있고, 스크린 골프 영업 사업 업체도 있고요. 뭐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쪽 있을까요? 부장님의 아이디어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골프 자체가 앞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산업 전체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골프 친다고 하면 왠지 귀족 스포츠다? 이거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저 같은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면 그 정도 많이 나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그냥 한 번 나가는데 필드를 나가면 대충 한 30만 원은 깨지니까 작은 돈은 아니다. 물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정도는 너 나한테 소비를 하지라는 이런 풍토가 훨씬 더 강해졌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최근에는 뭐 실제 필드뿐만 아니라 뭐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가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편의점 늘어나는 것처럼 지금은 건물 하나당 거의 뭐 편의점이 하나씩 있듯이 이 스크린 골프가 지금 두세 블록 안에는 무조건 하나 정도는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또 예약을 해야지 이용이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뭐 실제 평일날은 어떻게 그나마 좀 들어갈 수 있어. 쳐도. 근데 주말에는 피 터집니다. 난리가 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제 친구들한테 제가 좀 칭찬받은 일이 뭐냐면 왜요? 야, 요즘에 부킹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마우스질을 열심히 해서 부킹에 성공해서 금손이시군요. 네. 사실은 뭐 그거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야, 좀 해주라라고 하면 지인 찬스. 지인 찬스를 주로 써서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거기에 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 일정이 있어서 제가
다른 애한테 그걸 네. 또 주고 이렇게 네. 여기 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부장님은 얘기를. 거기에 있어야 하지만 이곳에 오셔서 그렇죠, 네. 골프와 관련해서 돈 벌 수 있는 걸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실제 어떤 종목을 제가 많이 보고 있었냐면 네. 이 두 가지 종목입니다. 어디요? 크리스 FN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말 많이 뜨고 있는 이런 골프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브랜드 자체력, 이런 파괴력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성장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달 매 분기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나 골프존 여러분 얘기를 해드립니다. 골프존 사실은 제가 어제도 골프존에 있었습니다. 저녁에.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정말 좋구나. 어제 처음으로 이런 스크린 골프에 데려간 친구가 있었는데 와, 형 이러는데 이게 돼? 이게 돼? 와, 이거 뭐 현실 가면 이런 게 있어? 라는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요? 라고. 저도 스크린을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필드에 바로 저는 나가면? 필드밥 먹고 그냥 간헐적인 그런 밥을 먹고 그냥 대단하다라는 생각. 네. 실력이 대단한, 운동신경이 대단한 우리 그러니까 박소연 앵커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 골프존 얘기가 제가 근 10년 전부터 네. 되게 좀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은 아니어서 실력이 엄청나게 늘진 않았는데 지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갈게요라고 하면 오세요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달라졌다. 예약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막 부탁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기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숫자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좀 플랫하게 위로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골프존이 계속해서 사실은 뭐 사업자들한테는 좀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욕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골프존은 계속해서 돈을 계속해서 많이 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안정적인 실적 아마 1분기 때도 아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실적이 네. 등장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뭐 매수를 하는 거 괜찮은 예, 실제로 전략이에요? 뭐 주가 자체도 아직까지도 지금 박스권의 이제 상단 쪽에 네. 있는데 여기만 뚫리면 한 단계 더 레벨업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주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골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공 치러 나가고 싶은데 좀 돈이 부족하다는 분들, 골프존으로 이제 좋아하는 쪽으로 기업에 투자를 해서 한번 돈 벌어서 한번 나가보실까요? 첫 번째 이슈, 저희 골프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그렇게 중요하다던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분기 어닝 시즌 지금 한창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요 기업도 이제 줄줄이 뭐 다음 달까지 계속 그 성적표를 공개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지나간 1분기에 대한 성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분기에서 누가 성적을 잘 낼 것인가로 초점이 이제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될 겁니다. 올해 2분기 컨센서스가 한 40조 원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난해 2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좀 늘어난 수치로 일단은 보여져요. 그런데 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의 컨센서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겠죠. 상향 조정되는 쪽은 대부분이 반도체였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 사실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도 뭐 주가에 도통 반영이 안 되니까 일단 뭐 그렇게 뭐 두고요. 뭐 신텍, DB하이텍, 한미반도체 뭐 등등해서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없을까를 고민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는 곳을 투자를 해봐라 라는 이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주당 배당금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번 쫙 데이터를 뽑아보니까요. 삼성전자 23.7% 상승, LX세미콘, DB하이텍 등도 전년도 대비해서 주당 배당금이 올라가는 종목으로 한번 꼽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떤 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어떤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 점검하면서 우리 부장님의 또 시각을 또 챙겨보도록 할게요. 실적이라는 키워드 아래서 우리가 어떤 뭐 전략을 좀 챙겨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실적 발표를 흐름을 보시면 네. 실적이 생각보다는 조금만 잘 나와도 주가가 팡팡팡 그러니까요. 튀는 모습
모습이 여러분들 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런 섹터들이 상당히 잘 움직여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라고 좀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현대차, 기아, 뭐 현대위아 같은 그런 회사들의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아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아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또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뭐 다 이미 실적 발표 언제 할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주가가 잘 움직여줄 것 같다. 사실 우리가 최근에 자동차 야 신차 발표하면 언제 나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잘 팔리고는 있습니다.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렇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숫자가 생각보다 서프라이즈 할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면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는 것처럼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쪽이 잘 가고 있어. 왜? 반도체 왜 잘 갈까요? 바로 2분기에는 반도체 이런 D램 가격이 위로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D램의 가장 성수기는 언제냐면요. 3분기입니다. 3분기에 이런 뭐 물건을 막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끌어당겨서 먼저 사놓으려고 하는 이런 수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D램 가격이 2분기 때부터는 반등을 확실히 할 거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실제 우리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야, 삼성전자 우선 좀 제껴놓고 보자고 했는데 남들이 다들 힘들어할 때 삼성전자 이렇게 좋은 주식이 없는데 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길게 보자라는 겁니다. 뭐 네. 지금 당장 사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 즉, 나누어서 사고, 우리 1년 뒤에 보면 되잖아요. 1년 뒤에 우리 지금 현재 금리보다 한 두세 배, 한 세네 배 이상 벌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당, 분기 배당 계속해서 꾸준히 줍니다. 훨씬 더 괜찮을 것 같고 숫자가 안 나오지 않나. 계속해서 얘기 드렸던 뭐 파운드리나 이런 성장성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못 갔었다. 근데 여기 정도부터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저축하는 개념으로 삼성전자 좀 모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계속해서 이런 배당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사실 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지만 지금 뭐 여기서부터도 많이 하락에 있는 것들은 지금 정도 한번 차놓고 한 10월, 11월 찬바람이 불면 그때 또 한번 매도해주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정태근 팀장과 함께 삼전, 뭐 하이닉스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우리 부장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김 부장님 오셔서 또 똑같은 이야기로 길게 보자. 우리 하루 이틀 주식 할 거 아니잖아. 이렇게 담아가는 거 튼튼한 기업이고 실적 네네. 참 좋고 배당까지 잘 주는데 눈여겨보자라는 목소리. 저랑 전화 안 했는데 태근 씨가 저랑 전화 안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얘기했죠. 600만 명이 넘어가는 어떤 삼성전자 주주들이 그렇죠. 좋아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그럼 부장님 플러스에서 자동차는 이제 좀 시동을 걸었다라고 봐도 돼요? 우선은 최소한 이번 주는 제일 이번 주 탑픽이 될 짧게 수 있을 봤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선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도 이미 거의 시장이 마무리가 네네.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하고 모레 동안은 계속해서 위로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지금 다들 서프라이즈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건 최소한 실적 발표가 나오는 그 날까지는 주가가 위로 올라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답니다. 지금 현재 예상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기아나 현대위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지금 현재 레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주들, 특히 이제 완성차 업체들 중심으로 이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너무 답답한 지난 수년간이었는데요. 이제 한번 뭐 장기 랠리는 아니더라도 어떤 단기적인 랠리가 나와주길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실적이란 키워드를 토대로 한번 봤네요. 이번에는 사료 쪽으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워낙에 덩치가 작은 종목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에 워낙 이슈가 이제 불붙으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거를 이제 질문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뭐 이슈가 이제 되니까요.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곡물값이 튑니다. 유가만 문제가 아니라 곡물값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고인플레이션의 이유로 말입니다. 그 이유에는 심한 가뭄 때문도 있고요. 또 전쟁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한 어떤 뭐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악재들 속에서 뭐 밀, 콩, 옥수수 수확량이 뚝 떨어지고 그러면서 세계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선물 관련 곡물값을 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옥수수 선물이 부쉘당 8.04달러. 2012년도 9월 이후 최고 수준. 뭐 이런 것들. 옥수수뿐만이 아니죠. 콩도 그렇습니다. 콩도 그러면서 이제 뭐 식용유 값이 더 올라가느니 뭐 이런 뭐 치킨집 사장님들이 어떻게 닭 못 튀기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다양한 곡물 값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곡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료에도 이제 곡물들이 이제 들어가니까요. 사료주들의 움직임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상한가를 찍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지금 뭐 정지가 들어가 있는데 사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건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와봤으면 해서요. 어쨌거나 관련주들 대한제당, 우선주, 보통주, 대조산업, 아시아종묘 등등에서요. 오늘 시장에서 장중에 팡 튀었다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기는 합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긴 한데 눈여겨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뭐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여기서도 몇 번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오늘 조금 긍정적인 소식 나오고 있는 것은 전쟁에 대한 오늘 뭐 얘기가 많이 돌던데 5월 초 정도에 끝날 것 같다라는 이런 아직은 뭐 그냥 뜬 소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거 막 이렇게 막 찌라시들이 막 도는데 야, 5월 초 정도에 끝날 수도 있어 라는 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제발 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얘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결국은 사료도 없잖아 라는 이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면서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요. 돈이 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 우리가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이 박스권에 대한 이런 흐름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박스입니다. 어디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도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개별 종목의 이슈로 막 움직여.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전 세계 관련돼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리고 전쟁에 대한 얘기고요. 그 중에 하나의 축이 바로 이런 농업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등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분명히 수급이 센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밸류에이션으로 어떻게 3년상 간 거를 밸류에이션으로 이거 쌉니다.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좀 작게, 손을 정말 작게 나는 몇 프로 하락은 무조건 자를 수 있어. 그런 분들만 들어가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현재 가격까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냥 묻지마 투자는 지금 현재는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 그러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 친한 친구가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고점을 좋아하나 봐 하면서 맨날 그 땅을 치고 야, 뭘 살 때 좀 나눠서 사라. 뭐라 해라. 해도 항상 기가 막히게 고점만 잡죠. 네, 좀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력들이 내 계좌만 보고 있나 봐라는,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은 심정. 아니 어떻게 세력들이 많으세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려가는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좀 작게 보자라는 거, 여기서 사실은 좀 뭔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5일선 정도 매매 그리고 트레이딩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건진 부장과 함께 오늘장 이슈 들여다봤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센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메이저 주체들이 팔자세로 또 포지션 전환을 하면서 장중 약세였는데요. 코스피는 막판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가 했는데 다시 한번 소폭 하락하면서 2718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은 0.2%가량 내린 929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한번 살펴보시면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1거래일 만에 동반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투자신탁과 연기금 쪽에서 막판 물량을 담아주면서 장중 낙폭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살펴보시면요. 마찬가지로 메이저 주체들이 동반해서 물량 내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어제 담던 IT 쪽의 물량을 다시 한번 내려놓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달러왕 강세가 이어지면서 1241원 선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안정 되찾으면서 1236원 선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67,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1% 상승한 43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플랫폼주들이 장중 그래도 강세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이버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1.28% 상승한 31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카카오도 장중 강세 보였는데 현재는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또 자동차주들도 전반적으로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현대차 1%가량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 각각 1%가량의 하락선 그리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61,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펄어비스 5% 넘는 하락선 그렸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큰 모습이었습니다. 대형 게임주들의 실적이 낮게 나오면서 게임주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강관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중국 철강 생산 지역이 재봉쇄된다는 소식에 강세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세계 철강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 나왔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음식료 업종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곡물값이 오르면서 음식료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로 마무리했는데요. 다른 판이 나오고 있는데 크라운 제과는 특히 곡물 가격 인상 부담으로 인해서 과자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면서 강세 보였고요. 상한가 안착한 채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오늘 흥국 F&B도 강세였는데 원두값이 인상이 되면 음료 베이스를 납품하는 기업이 대체제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 나오면서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도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일본 쪽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통과를 하면 코로나19 경구치료제가 좋은 실적을 보일 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 강세를 보였는데 일동제약 다시 한번 하락권으로 내려오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시면요. 오늘 자동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잘 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아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 본격화된다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2% 넘는 강세 보이면서 8만 원 선 돌파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